정치 파워마 두 분 스튜디오에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계 플라시도 도밍고 이몽국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 도밍고. 더운데 펄랩스 러브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됩니까? 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요. 아마도 사랑은 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번역 그런 안식처 거예요? 같은 곳. 모르죠. 맞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 레스팅 플레이스 안식처거든요. 사랑은 알았습니다. 그런 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 더운데 아주 땀 삐질삐질 주물 흘리면서 왔습니다. 정말 더웠어요. 네, 그죠? 오늘 상당히 예. 덥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여야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문재인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는데, 자, 먼저요, 대통령 장모를 두고 벌인 박범계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공방을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의정부지법의 최은순 여사에 대한 법정 구속을 하면서 했던 양형이음 대통령의 장모이시죠. 이 사안은 사법시사 진행된 사안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의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제부터 뉴스에 많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 이 설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계신지 한 줄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나중에 두 분 정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에 소개도 해드릴게요. 자, 두 분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박범계 장관이 버럭했죠. 왜 채를 모르는데 이로 대답을 하느냐. 최은순 씨 이 법정 구속을 모르는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인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질문자가 박범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박범계 그 의원이 수원지검에 가서 항의 농성도 했고 이화영 그 수사와 관련해서 또 박범계 의원이 안에서 직책도 맡고 있습니다. 뭐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 이런 직책도 맡고 있으니 좀 정치적으로 계속 이것을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의 장모라도 이 사법 절차 시스템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를 해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이 왜 이하영 그 수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계속 진술을 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그 수원지검에 가서 뭐 연자 농성도 벌이고 또 어떤 뭐 해유를 했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서 가족들을 만났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사법 방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은순 씨는 우리가 법대로 해서 다 구속이 됐는데 왜 민주당은 법대로 따르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법무부가 아니고 국회입니다. 국회는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지 답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건데, 국회에 싸움하러 온 것 같아요. 방금 정치적 그런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최소한도 국회에 왔다면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사안이 된다면 그 문제를 꺼낼 수도 있는데 전혀 딴 사안입니다. 그 장모 문제와 또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갑자기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감정이 있었고 민주당 모든 범죄를 하는 곳이다라는 마음속에 있는데 그거를 그냥 드러냅니다. 네. 국회에 대한 사실은 모독이고 품격 알겠습니다. 정말 자, 깨트리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 다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논란이잖아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걸 두고도 좀 공방이 있었는데 요것도 잠깐 현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국토부 설명이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위원님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라든가 뭐 양심선언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자, 이 부분도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너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국토부 현안과 관련 없는 그 법사위 현안과 관련 없는 국토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질문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법무부 장관에게 입장을 밝혀라. 이것도 적절한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서 왜 국토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지. 그러니까는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노선 변경을 추진하는데 그 과정에 압력이 없었고 만약에 어떤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야지 그때부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해서 법무부 소관이 되는 건데 지금 단지 의혹 차원에서 이것을 이 법사위에서 국토부 일을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두 장관 문제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다 사실이나 또는 또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답변을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내놓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정말로 국무위원이 할 자세가 아니죠. 저도 의회에 나가서 이런 거 답변할 상황이 생기면요. 아침부터 어떻게 더 정확하게 답변해서 의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충족시킬 것인가. 정말 새벽부터 고민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모든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수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다 자신이 나서서 얘기하는데 국회에 왔으면 국회 상임이라든가 현안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묻는 거 정확한 팩트 얘기하고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민주당은 범죄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태도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부 공무원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말 이 공직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런 국회에서의 태도라고 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는 정말 현안에 맞는 질문을 해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박범계 의원 질문이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양평 이거를 고속도로 게이터 이렇게 전제하고 질문합니다. 이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그 정치적인 질문이죠. 그럼 정치적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어떤 국회에서는 입법부에서는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혹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죄 사실이다 잘못된 걸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객관적인 팩트를 들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얘기로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그거 멈춰 세우고 장관 퇴장시키고 네. 차관 얘기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너무 착합니다. 알겠어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 설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송국건 그다음에 김원국 박사 두 평론가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 줄로 좀 워낙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과 또 한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1등하고 2등이 하루에 지출된 게 보면 1등하고 2등이 2월 12일하고 9월 20일입니다. 7,1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나간대요. 이때가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 명절 직전입니다. 2월 16일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화이트리스트 사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수사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한동훈 장관 말이야 하여튼 따발총이가 특징이에요, 그죠? 예. 자, 이 발언 말고도 검찰의 백지 영수증 의혹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주장 어떻게들 보시는지? 일단 그 오래된 영수증이 잉크가 휘발되는 건 맞아요. 저도 영수증 같은 걸 잘 버리지 않는데 한 몇 년 된 거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영수증이 이제 가멸지라 그래가지고 예. 이 음식점 같은 데서 뽑아주는 영수증. 거죠. 예, 근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이 별도로 복사를 해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복사한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이 영수증은 휘발되는 거는 맞다는 말씀이고요. 예. 따로 복사한 거 있을지는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거는 저는 권칠성 의원이 맥락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18년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특활비인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한동훈 장관이 그때 3차장이었고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라인이 그때 수사를 한 것이 이 박근혜 정부 때 수사를 하고 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주로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던 때입니다. 그 하던 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많은 그 특활비 지출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그걸 지금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저는 권칠성 의원이 맥락을 잘못 짚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잘못된 거죠. 잉크가 휘발됐던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그걸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다 사라져 있습니다. 폐기됐고 나타나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부당 사용이 많습니다. 이거 다 나중에 조사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 세금을 수백억을 그냥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어떤 집행 내역에 대한 절차도 없이 했었으면은요 분명히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내부에서 뭘 했던 간에. 그리고 휘발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강 자료를 하든지 말씀드린 대로 복사를 원래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부에서 사용된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 다 감추거나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법 위반이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께 이 세금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태도죠. 네. 저는 빠르게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건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회유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화 아수라가 떠오른다.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당이 나선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성권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영화 아수라를 보면 악덕시장이 나오고 그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아수라와 자주 비교를 해요. 요즘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정인 해유가 나오는데 유상범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특별면회 신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 신청을 어떤 뭐 특혜죠. 그걸 신청을 하고 또 어떤 박찬대 의원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 주요 정인에 대해서 해유하는 과정이 나오고 하는 것이 영화 아수라와 닮았다. 그리고 아수라에 보면은 결과는 배드 엔딩이고 배드 엔딩으로 끝난다. 아주 안 좋게 끝난다는데 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만약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가서 이하영 씨 가족들을 만났다면은 이것이 일종의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시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영장법원에 가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화 아수라에서 시장 역을 황정민 배우가 네. 맡은 거죠.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긴 본 것 같은데. 자, 김욱 박사님 이 비판 어떻게 보세요? 만약의 경우 정말로 회유를 해서 이걸 왜곡했다면 그건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유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만난 게 회유입니까? 모든 검찰은 입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피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문을 당했거나 또는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완전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부인의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강압수사를 받았는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남 자체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추측의 힘당 같아요. 그냥 모든 걸 추정해서 왜곡하고 아니 회유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만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든가 그런 걸 확인한 건 하나도 없는데 만났으니까 이건 그럴 거다. 검찰도 만나고요. 다 만납니다. 대신에 거기서 불법적인 거라든가 정말로 회유나 또는 위증과 관련된 이런 게 나온다면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왜곡하고 모든 게 다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수라가 도리어 본인들이 아수라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만나고 나서 이하영 씨 부인이 당에 탄원서를 내고 입장문을 내고 또 법정에서 이하영 씨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나고 나서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인이 탄원서 낸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남편 걱정되잖아요. 당연하게 하는 것이고 남편과 얼마나 수많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변호인단이 좀 이상해서. 전 부지사 얘기 좀 이따 바로 할 거니까. 네네. 여기까지 하고 만난다 자꾸 얘기하니까 MBC 그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르네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 만나면 싸움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만나면 좋은 친구. 자,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일단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성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 전 부지사 아내 얘기예요. 법정에서 그저껜가 있었던 일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남편은 아닙니까? 남편한테 소리까지 쳤다는데 변호사와 관련된 얘기죠. 해임 여부 관련해서. 그렇죠. 이 이하영 씨의 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17명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부인이 이제 선임을 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변호사 중에 일부를 해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임 사유가 뭐냐면은 그 변호사가 이하영 그 부지사가 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성을 이 자백을 했다. 이것을 비공개 재판에서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술을 번복을 해서 인정을 했다는 식으로 혐의를 인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부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이화영의 말이 아니다. 아닌 것 같아. 변호인이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해서 그것을 해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사를 해임하겠다. 예, 해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그 법정에서 이야기한 변호사를 그런데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열리니까 재판장이 이하영 피고인에게 물어본 거죠.
이 정말 해임하는 거 맞느냐 변호사를. 그러니까는 이화영 씨가 아니다 그거는 내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석에 있던 부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 지금 검찰이 당신을 넣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고성이 오가니까는 처음에 제지를 하다가 그다음에 재판장이 발언까지 시켰죠. 부인에 대해서 발언까지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 변호사 해임 문제를 가지고 이하영 씨와 부인이 좀 충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요구한 대로 해임이 됐습니까? 해임이 안 됐죠.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피고인이 해야 되니까. 피고인이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가족 간에 아마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 사이에 가족 간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도. 그런데 최근에 상황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인이 이상하다. 왜 이 변호인단이 계속하면서 검찰을 자주 만나고 남편도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검찰의 강압수사를 당하더니 뭔가 달라졌다. 그렇다면 이 변호인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이화영 씨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를 아침에 보는데 어디 신문 기사를 보는데 제2의 유동규로 이화영이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 해임을 결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인은 그동안에 있었던 남편과 얼마나 많이 협의했겠습니까? 남편이 10개월 동안 지금 감옥에 가서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변호인단의 입장이 자꾸 달라지고 남편의 입장까지 번복되고 검찰의 강압수사는 계속된다라고 부인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검찰의 협박 수사다 이런 입장이고 접견도 불허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에서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지만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서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서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한다. 그런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 변경 접견 이것이 특별면허라는 건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특별면허가 그전에는 뭐 국회의원들의 특권처럼 했지만 그때 정성호 의원이 이 친명계 자장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이하영 씨를 연달아 특별면허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에서 특별면허 대상자를 뭐 노약자나 장애인으로 바꿨어요. 국회의원들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본인들이 특별면허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이것을 뭐 탄압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뭐 제2의 유동규 나왔지 않습니까? 제2의 유동규라는 이야기가 부인의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불리한 증언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불리한 증언으로 바뀌었으면은 그 과정에 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해서 이 사법방해, 최대의 사법방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법방해라고 하는 게 과연 방해 행위가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불허의 주체가 한동훈 장관이에요. 법무부가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인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냈던 서한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남편은 검찰의 10개월에 걸친 무리한 강압 수사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강압수사라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부인까지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인권위 법률을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불허한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 못지않게 국토위 설전이 뜨거웠는데 먼저 민주당 이소영 의원하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설전 듣고 오겠습니다. 수변구역이라서 개발 금지돼 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렇게 오전에 답변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틀린 말씀입니다, 장관님.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강사 장관님.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입니다. 바로 그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은순 씨는 이 병산리 땅을 수변구역이든 보전관리지역이든 능히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소영 민주당 의원 과천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인데 수변구역도 얼마든지 해제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원희룡 장관이 묵묵부답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방 자 어떻게 해설을 해주실래요? 일단 그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가지고 강상지구 이게 종점이 강상지구라 강상면이라고 네. 강상지구 이렇게 하고 그것을 공흥지구와 연결시켜서 어떤 뭐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강상면에 있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오래된 선산이고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거고 공흥지구는 그 중에서 그 처가 쪽에서 그 개발을 하려고 일부 산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 결과 이것은 검찰의 불송치로 끝낸 사건이에요. 그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마치 공흥지구가 경찰이 불송치된 것까지도 어떤 여전히 의혹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고속도로 강상면 그 종점과도 연결을 시켜서 지금 경강부회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경강부회다. 전혀 경강부회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해서 오늘 장관은 일타 강사가 아니라 꽝 광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국회의원들하고 답변한 데서 틀린 대답을 해서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일타 강사는 1등 스타 강사인데 그러니까 꽝 광사는 또 뭐예요? 신조어입니까? 아니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거예요? 예, 꽝이죠. 완전히 전혀 일타 쪽집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답변도 엉터리고 아니 그리고 세상에 국토부 장관이 예타 통과된 사업을 자기가 백지화할 수 있습니까? 모든 정부 부처와 같이 협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을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합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렇고요. 모든 사안 지금 엉터리고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정말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없다고 했는데 이어서 바로 민주당 옆자리에 있던 한준호 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꺼내들어서 보여주잖아요. 나는 갖고 있는데 자, 요 장면 한번 듣겠습니다. 월간 진도 보고는 그 용역 사업 계획서에는 그런 용어로 돼 있는데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뭐 차별해요? 큰 당 작은 당? 그리고 오늘 어떤 자리인데 내용 파악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그저 언제부터 요구했는데 없다고 합니까? 우리 한준호 의원 누가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해설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소수당이라서 안 주고 민주당은 뭐 의석이 많다고 주느냐 이런 뭐 말까지 했는데 이것은 국토부 전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 건 맞죠. 작동을 안 한 건 맞는데 원희룡 장관이 월간 진도 보고서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월간 진도 보고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없다고 한 건 본인이 뭐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간부에게 물어봤을 텐데 간부가 없다고 했는데 그 밑에 실무선에서는 이미 야당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가 서로 소통이 잘못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기는 모든 거를 다 검토했다, 다 문서를 다 알고 있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 진도 보고서 그래서 없다고까지 했는데 나타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죠. 한심한 거죠. 그 자리에 이 국회라든가 또는 도의회 뭐 저도 뭐 가서 답변하고 그랬지만요. 모든 자료 철저하게 다 검토하고요. 사전에 의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밤새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거짓말하고 또 이 당을 차별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장관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이 권한이 있으면 당장 자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예. 지금 오늘 한동훈 장관 또 박범계 의원과 어제 국회 설전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몇 분 소개합니다. 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 우격다짐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분은 현직 관료들은 하나같이 핑계만 댑니까? 역시 한동훈 장관 아무도 못 당해. 한동훈 장관을 칭찬하는 걸까요? 비판하는 걸까요? 이 문자는. 네. 한동훈 장관이 동문서답했다. 예,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자, 두 분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3809, 8894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 설전 보시면서 어떤 한 줄 평 해주실지 미스터 송국건 평론가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치 과잉의 시대. 멘트가 너무 좋아서 운대는데요. 자, 이어서 시사 도민고 해주세요. 3, 2, 1. 국회 싸움하러 오나요? 목불 인견. 너무 행복해 웃어
너무 행복해서 웃는답니다. 슬픈 일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칭찬을 받으셨어요. 행복한 일은 아니고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성국관 평론가 김원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